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 오다리 교정 수술이라고 하죠. 오다리라고 하면 다리가 X자 다리가 아니라 안쪽으로 휘어진 내반슬이라고 합니다. 오다리를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오다리를 교정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계획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술 전 계획을 잘 세우고 있어야만이 얼마 정도 양으로 일자로 만들어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술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절골술이 시행되는 부위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할 것인지, 바깥쪽을 하게 되면 어디로 할 것인지, 안쪽에서 한다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좋은 위치를 못할 경우에는 교정이 불충분하게 된다든지 또 너무 과하게 된다는 과교정이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변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로 맞추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절골술의 위치가 되겠죠. 위치가 되는데 보통 이제 내측을 전골 쪽에 하게 되고 대퇴골 쪽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 위치는 우리가 너무 위쪽도 아니에요. 이쪽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를 우리가 골간단이라 그러죠. 이쪽 밑에 쪽을 우리가 골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개를 갖다 붙여서 우리가 골간단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메타피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위는 너무 위쪽도 아니고 너무 밑에 쪽도 아니고 중간 부위 골간단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이유는 여기가 치유가 잘 돼요. 너무 위쪽에 하게 되면은 바로 뼈 쪽에 관절 라인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너무 밑에 쪽에 하게 되면 또 치유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치유가 잘 된다 그래요. 이쪽은 메타피시스 쪽은 치유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대퇴골 쪽도 마찬가지예요. 골간단과 골간단부 사이 요쯤에서 우리가 대퇴골 쪽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치는 우리가 요쯤이다. 너무 위에도 아니고 또 밑에도 아니고 중간 지역에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의 교정 방법인데요. 개방적 절골술이 있고 폐쇄형 절골술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벌려주는 거거든요. 타겟으로 잡아서 이렇게 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벌려주게 돼요. 이 공간만큼 벌려주게 되는데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여기서 벌려준 사이에 뼈가 차 올라와야 되거든요. 뼈가 차와야 되는데 뼈가 빨리 못 차오르는 경우에는 지연 또는 불류압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가 수술하고도 제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게 개방적 절골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밀리미터를 얼마 정도 몇 미리 정도 벌릴지를 우리가 세밀한 각도 조정이 가능한 거죠. 7mm 정도 목표로 했다 그러는데 5mm를 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1, 2mm 정도 더 벌리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1, 2mm 정도의 세밀한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개방적 절골술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폐쇄형 절골술은 여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미 없애가지고 각도를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정이 힘들어요. 한번 수술 전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는 교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세밀한 교정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또 잘 붙어요. 잘 붙는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또 폐쇄형 절골술의 또 가장 큰 단점이 비골신경이에요. 비골신경이라면 이쪽에 지나가는 신경인데 여기 하다 보면은 비골신경에 손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작게는 2%, 많이 16%까지 빈도로 신경 손상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상면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그래요. 상을 받는 시상이 아니라 옆에서 보는 이 대퇴골 쪽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는 걸 시상면이라 그러는데 절골술을 하고 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좀 불안정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했죠. 경골경사라고 그러죠. 경골경사. 이 경사예요. 원래는 우리가 위치가 직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약간 이렇게 뒤로 치우쳐져 있어요. 경골경사. 영어로는 우리가 티비아 슬롭이라고 그래요. 경골경사. 슬롭 하면 우리가 스키장 가면 슬로프에 올라간다는 말 하죠. 그 경사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경사가 좀 증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릴 땐 똑같이 벌려주는 게 아니라 앞에 뒤를 벌려주는 게 아니라 앞에를 좀 더 벌리게 되거든요. 앞에를 벌려주게 되니까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이 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증가된다는 거죠. 원래는 90도 이렇게 해서 증가되게 되는 거죠.
슬롭이 증가되면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수평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치우치게 되면 관절면하고 안 맞게 되죠. 관절면하고 안 맞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뭐 뒤쪽은 타이트해지지만 앞쪽이 좀 불안정해지겠죠. 앞쪽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니까 불안정해지니까 전방 십자인대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골 경사가 안 커지게끔 수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시상면 불안정성이에요. 앞에서 보는 관상면이라고 그래요. 관상. 아, 저 사람 관상이 좋네. 그러죠. 관상. 옆에서 보는 걸 시상면.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만큼 벌리는지를 우리가 중요한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1mm 정도를 절골을 해서 벌리게 되면 1도 정도를 교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1mm는 1도.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절골을 한단 말이죠. 몇 미리 정도 볼 것인가? 만일에 우리가 7mm 정도를 벌렸어요. 그러면 7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절골을 할 때는 앞쪽을 보는 게 아니라 뒤쪽을 우리가 절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길이를 이렇게 재게 됩니다. 재게 되는데 이 절골을 하는 길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골 근위부의 폭이죠. 이 길이가 만일에 이쪽까지 절골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길이가 56mm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폭이 56mm 될 때 1mm가 1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56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통상적으로는 55에서 한 60도, 60mm 정도일 때 1mm 1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성인에서 이 정도 나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 뼈가 크죠. 뼈가 크게 되면 이 길이가 넘어가게 돼요. 60 넘어가고 65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골술의 높이는 근위부의 폭이에요. 근위부의 폭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또 엑스레이 찍을 때도 달라요. 엑스레이 찍을 때 방사선 확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고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mm는 1도인데 56mm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원하는 교정 각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동반된 무릎 내의 병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병변이 있는지. 이완된 인대는 각 평성에 변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내측 인대가 안 좋다든지 외측 인대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대가 이렇게 축 처져서 이완된 인대는 같은 부위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만히 서서 찍게 되죠. 이렇게 찍을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덕덕덕 걸어가게 되면은 이게 인대가 내측 인대나 외측 인대가 안 좋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휘청휘청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엑스레이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서서 찍어야 돼요. 움직이면서 찍으면 엑스레이 촬영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은 없어요. 엑스레이를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은요. MRI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되면 MRI 영상이 다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움직이면서 찍는 엑스레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절골술의 위치를, 또 밀리미터를 얼마만큼 교정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우리가 딱 일자로 보이는데 실제로 갑자기 걸어가게 되면 다리 오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억지로 서 있는 거예요. 예쁘게 서 있려고 일자 딱 붙여가지고 탁탁 서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또 X자 다리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좀 더 된다 그러면 정확한 우리가 교정이 가능해서 예쁜 일자 다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어쨌든 과교정을 주의해야 돼요. 과교정, 언더교정, 교정이 덜 되는 경우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더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X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외측 측부인대가 또 중요합니다. 오다리 같은 경우에 내측 인대가 중요해요. 오다리 내측 인대가 이 안쪽에 있는 인대가 이게 뭐 약하다든지 뭐 상당히 파열이 심하다 하게 되면 여기가 안 좋은데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측 인대가 중요하고 오다리만 생각할게요. 이렇게 해서 벌렸는데 내측 인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정을 했을 때 외측 인대가 또 중요해요. 외측 인대가 아주 약하고 그럴 경우에는 50% 넘어가면서 또 빠지게 돼요. 더. 그래서 교정을 할 때는
초반에는 내측 인대가 중요하지만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또 외측 인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측부 인대가 중요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는 앞을 잡아주는 구조물이잖아요. 하지만 교정을 하는 것은 안쪽 바깥쪽을 교정하기 때문에 측부 인대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 부액으로 우리가 부하가천이 되게 되면 과교정을 주의하자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과교정을 또 되는 원이 내측인대, 측부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이 대퇴부가 여기가 이제 그 밖으로 휘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좀 휘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깥으로 휘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내반, 오다리, 여기는 액자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교정을 했는데 여기가 액자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 안 그려서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액자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각이. 근데 여기는 오다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교정을 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게 되면 여기가 안 좋으니까 더 교정이 되는 거예요. 더 과교정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원이 대퇴부가 과도한 외반, 액자다리가 되어 있으면은 과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인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5도까지를 우리가 정상적인 교정할 수 있는 범위의 맥시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15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주의를 해야 돼요. 교정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골절이 생기고 또 많이 벌리게 되니까 여기 뼈가 안 붙어요. 뼈가 안 붙는 지연유와 분류압이 생기기 때문에 15도 이상에서는 대퇴호를 교정을 하고 여기를 같이 교정하는 듀얼 오스테오토미,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같이 친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하고 안 되면은 대퇴부만 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또 쓴다. 돔 오스테오토미라고 하는 방법도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무릎 절골술 오다리 교정 수술의 대략적인 걸 좀 알아봤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폭이 56mm일 때 이 길이가 1mm는 1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슬로우볼 조심하자. 경사가 커지는 것을 조심하고 또 내측 외측인데 그런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화이트보드 말고 또 영상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고 자세히 더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케이스를 보고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자입니다. 2015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고요. 연골도 그때 안 좋았나 봅니다. 내측에 있는 방향성 연골 절제술을 했는데요. 얼마나 절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1년 뒤에는 그 병원에서 핀 제거술까지 하셨죠. 그런데 핀 제거를 하고도 계속 아파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해도 아팠고 핀 제거를 해도 계속 아픕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수술한 병원에서는요, 심한 운동 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순천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보니까 벌써 내반 변형, 오다리 변형이 와 있습니다. 또 심한 관절염, 골관절염 4단계인데요. 4단계는 제일 심한 관절염의 단계죠. 또 재건술한 전방 십자인대 약화돼서 남아있는 인대는 30%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여기 있긴 있는데 거의 늘어져서 기능이 없죠. 여기 보면 기능이 없이 쭉쭉 늘어나고 뼈도 생겨져 있죠. 골끝. 또 뼈도 자라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를 압박하는 뼈가 또 자라났죠. 이렇게 여기 자라난 뼈가 보이죠. 전방 십자인대를 누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가 있긴 있지만 남아있는 양은 30%고 기능도 30%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어나죠. 모양만 좀 이렇게 그럭저럭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방향성 연골이 거의 없는데요. 방향성 연골, 연골판이 없죠. 여기 보면 MRI 보면은 이게 연골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빠져나와 있고 탈출 소견이 보이죠. 허리 디스크 파열되면 탈출이 되듯이 이렇게 파열에 대해서 탈출이 되고 내측인데도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대퇴골과 경골의 뼈가 뭔가 안 맞죠. 가운데에서 맞아야 되는데 뭔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 있는 현상. 내측인대, 외측인대가 안 좋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또 전방 십자인대가 잘 못 잡아주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전방 십자인대 기능이 없게 되면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로 벌써 맞지를 않더라 정렬이. 그래서 4단계 관절염인데요. 뼈가 벌써 이렇게 다 드러났죠. 갈색의 뼈가 드러나는 4단계 관절염, 제일 심한 관절염이 왔습니다. MRI 보니까 그 뼈에 있는 관절연골이, 골연골이 벌써 다 노출돼서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대반 변형이 왔어요. 오다리. 왼쪽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가운데 떨어지죠. 예쁘게 떨어지는데 오른쪽은 어때요? 안쪽으로 좀 지나가는 소견이 보이죠? 이걸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6도 정도 휘어졌죠. 6도 정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오다리 소견이 보이고 있고 왼쪽은 딱 일자로 잘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이 라인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크게 해서 보니까 30% 라인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왼쪽은 55%거든요. 이 30%, 50% 요거는 가운데 지나가면 50%예요. 안쪽으로 지나가면 0%, 바깥쪽으로 제일 지나가면 100%죠. 안쪽부터 0에서 10%까지를 우리가 길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는 딱 50%가 좋은데 왼쪽은 55%는 딱 좋아요. 근데 오른쪽은 30%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갔다 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벌써 뼈가 달라붙었어요. 위아래 뼈가 벌써 맞닿았죠. 서로 뽀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은 안 들어간다 그러죠. 깻잎 한 장, 종이 한 장은 안 들어가는 완전히 뽀뽀하고 달라붙었죠. 연골이 없어서 그래요. 연골이 없으면서 위아래 뼈가 완전히 달라붙는 거죠. 위에 뼈도 노출되어 있고 아래 뼈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달라붙으니까 이런 엑스레이 모양이 나오게 되죠. 여기 안 좋은 부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카티스템, 줄기세포라 그러죠. 이 줄기세포를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차올라 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만 해서는 안 되죠. 카티스템을 했고 안에 넣어주고 절골술을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위치를 잘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제일 뒤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라인을 벌리고 중심 체중의 라인이 벌써 이쪽으로 오죠. 가운데까지 오죠. 이렇게 잘 벌려주게 되고 조금 더 체중적으로 벌려주게 되면은 이 라인이 거의 60%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금속판 고정을 해주는 것을 무릎 절골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잘 벌려야 되느냐, 길이를 잘 재고 위치를 잘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위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밑으로 가도 안 되고 또 길이를 잘 재서 얼마만큼 벌릴지를 수술 전에 계획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2년째 보니까 정렬 라인이 어때요? 잘 내려오죠? 왼쪽이랑 똑같이 다 평행하게 잘 내려옵니다. 예쁘네요. 다리가 55% 라인 지나가고 오른쪽은 왼쪽도 55%. 아이고와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가 않죠. 너무 잘 됐지 않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뼈도 다 붙었네요. 절골술한 부위가 뼈도 잘 붙고 정렬 라인이 딱 양쪽 다 맞춰서 일자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도 만족하고 상당히 좋죠. 이제 금속 판 요것만 빼면 수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 오다리는 생각보다 많아요.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아가씨 때, 또 젊은 우리 학생일 땐 잘 모르는데,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무릎이 아파지게 되면은 우리가 무릎을 살펴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다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다리가 있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60대, 70대 되면은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들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